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최고령 경비지도사이자 이웃의 경비반장 티처윤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시니어 달빛 극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080 시절의 가슴 따뜻한 추억, 세상에 퍼져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연,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까지 오늘 준비한 이야기와 함께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쟁 속에서 버려진 한 소년,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주던 낯선 병사. 60년이 흘러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1952년 초겨울, 한국 전쟁 후반기. 끝없는 폭격으로 형체를 잃은 한 시골 마을. 집들은 잿더미가 되었고 거리엔 시체와 파편만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햇빛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 폐허의 한가운데 6살 남짓한 소년이 무너진 집터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피부가 드러났고 얼굴은 흙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는 사흘 전 폭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년은 그 후로 줄곧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돌아올 리 없는 엄마를 기다리며 굶주림은 극에 달했습니다. 소년은 길가에 버려진 썩은 채소 껍질을 주워 먹었고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샜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살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군 정찰대가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 22살의 젊은 병사 톰 해리스는 폐허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소년이 날카로운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위협이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돌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톰은 배낭에서 초콜릿바 하나를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년의 눈이 초콜릿으로 향했습니다. 망설임, 그리고 굶주림이 이겼습니다. 소년은 초콜릿을 낚아채듯 움켜쥐고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달콤함과 따뜻함이 입안에 퍼지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톰은 다가가 소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톰은 담요로 아이를 감싸고 물통에 물을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날부터 톰은 소년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찰 임무 중에도 배낭에 넣어둔 건빵과 통조림을 나눠주었고 밤에는 자신의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소년은 톰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부대 이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톰은 소년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근처 임시보호소를 찾아 소년을 맡겼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소년은 톰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톰은 목에 걸고 있던 군번줄에서 작은 금속 고리를 떼어내 소년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톰은 마지막으로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섰습니다. 트럭이 출발하고 소년은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보호소에서의 날들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울부짖고 구호품은 늘 부족했습니다. 소년은 구석에 웅크린 채 목에 걸린 금속 고리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1953년 여름 미국 구호기관의 주선으로 소년은 해외 입양이 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모는 친절했지만 낯설었습니다.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이름은 서류 어딘가에 묻혔고 소년은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 데이비드는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학교에서는 동양인 얼굴 때문에 놀림을 받았고 밤마다 전쟁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폭격 소리, 엄마의 비명, 그리고 담요로 자신을 감싸주던 따뜻한 손. 양부모는 그에게 과거는 잊고 앞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렇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는 서서히 잊혀졌고 전쟁의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목에 걸린 금속 고리만은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도, 잠잘 때도, 결혼식 날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눌 때 데이비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과 절대 잊을 수 없는 것 사이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 목걸이는 뭐예요? 데이비드는 대답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 준 거야.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그는 그 병사의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파란 눈과 초콜릿의 단맛과 품에 안겼을 때의 안도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톰 해리스는 1953년 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훈장과 환영 인사가 쏟아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떠난 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평범한 삶은 불가능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라 바닥에 엎드렸고 군중 속에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직장을 구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술로 밤을 지새우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버렸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는데 왜 못 잊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톰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소년을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을까? 행복할까? 날 기억하기나 할까? 1960년대 중반, 톰은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죄책감은 당신이 그 아이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톰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작은 공장에 취직하고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한국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오려 스크랩북에 붙였습니다. 전쟁고아들의 이야기, 입양 프로그램, 한국의 경제 발전. 수십 년간 쌓인 스크랩북은 15권이 넘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톰에겐 이것이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2010년 톰은 77살이 되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 모임, 전쟁고아 찾기 프로젝트 시작. 손이 떨렸습니다. 톰은 즉시 모임에 연락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다른 참전 용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아이들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찾고 싶다고. 프로젝트는 간단했습니다. 당시 기억, 사진, 위치 정보를 모아 한국의 전쟁 기록 보관소 및 입양기관과 협력하는 것. 톰은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마을 이름, 시기, 소년의 나이, 그리고 군번줄 조각. 제 군번줄에서 떼어낸 고리를 아이 목에 걸어줬습니다. 혹시 그걸 간직하고 있다면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지만 60년이 넘었고 기록이 불완전해서 톰은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희박하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데이비드도 변화를 맞았습니다. 환갑을 넘기고 손자가 태어나자 문득 자신의 뿌리가 궁금해졌습니다. 손자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난 내 이야기도 모르는데. 데이비드는 입양기관에 연락해 자신의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서류는 빈약했습니다. 출생지 불명, 부모 사망 추정, 1950년 보호소 수용. 단 하나 보호소 일지에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군 병사가 데려온 아이. 목에 금속 고리 착용. 데이비드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게 단서야. 그는 한국 전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1952년 한국에서 미군 병사에게 구조된 전쟁고아를 찾습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2012년 초 전쟁고아 찾기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가 데이비드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톰의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시기, 장소, 나이, 그리고 군번줄 조각. 일치합니다. 두 사람에게 동시에 연락이 갔습니다. 60년 만에 기적처럼. 전화를 받은 데이비드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톰은 수화기를 잡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셨군요. 2012년 6월 워싱턴 DC. 한국 전쟁 참전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참전 용사들이 초청되었고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감사패와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었습니다. 톰 해리스는 초청장을 받았을 때 망설였습니다. 80살에 가까운 나이, 약해진 다리, 그리고 쉽게 지치는 심장. 하지만 프로젝트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압니다. 그 아이가 행사에 올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에 톰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는 오래된 군복을 꺼내 입고 지팡이를 짚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행사장은 장엄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수백 명의 노병들이 휠체어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모여들었습니다. 톰은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한 얼굴 한 얼굴을 살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여기 있을까? 하지만 60년이 흘렀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톰은 한숨을 쉬며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데이비드 김. 그는 뉴욕에서 온 은퇴한 엔지니어였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구한 참전 용사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분도 당신을 찾고 계셨습니다. 데이비드는 즉시 행사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내, 자녀들, 그리고 5살 손자. 할아버지를 구한 영웅을 보러 가는 거야. 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압도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노병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담당자는 전시관에 참전 용사들의 기록이 있으니 거기서 정보를 확인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전시관은 조용했습니다. 벽면에는 전쟁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유리 진열장에는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군화, 군번줄, 헬멧, 편지. 데이비드가 한 진열장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전쟁고아들에게 남긴 물건들. 그 안에 여러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작은 금속 고리.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톰 해리슨 일병의 군번줄 일부. 1952년 한 전쟁고아에게 건넸다고 증언함. 데이비드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60년간 한 번도 벗지 않았던 목에 자국이 팰 만큼 소중히 간직해온 바로 그 고리. 2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금속의 흠집, 모양, 크기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오 마이 갓. 데이비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진열장에 기대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데이비드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찾았어. 내가 찾았어. 전시관 직원이 급히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톰 해리슨 씨가 지금 행사장에 계십니다. 담당자는 즉시 톰을 찾아 나섰습니다. 톰은 야외 정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걷기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못 찾는구나. 그는 체념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톰 해리슨 씨. 담당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아이를. 지금 여기 있어요. 톰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어? 전시관입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톰은 담당자의 팔을 붙잡고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각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정말일까? 정말 그 아이일까? 전시관 입구. 데이비드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서 있었습니다. 그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60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톰의 눈에 그 소년이 보였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떨던, 초콜릿을 받고 울던,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던 바로 그 아이. 이제 주름지고 백발이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데이비드의 눈에도 그 병사가 보였습니다. 파란 눈, 따뜻한 미소, 담요로 자신을 감싸주던 커다란 손. 이제 구부러지고 약해졌지만 그 존재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그 아이니? 데이비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에 걸린 고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톰은 그것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8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데이비드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톰의 손을 잡았습니다. 60년 전 처음 그 손을 잡았을 때처럼 저 당신 찾고 있었어요. 평생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톰은 데이비드를 끌어안았습니다. 데이비드도 톰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전시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전 용사들, 자원봉사자들, 관람객들, 데이비드의 가족들 모두가. 데이비드의 5살 손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다들 울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얘야. 정말 정말 행복해서. 그날의 재회는 즉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고 미국 언론도 대서특필했습니다. 60년 만의 기적, 전쟁 고아와 은인의 재회. 한 조각 군번줄이 이어준 두 생명. 전쟁이 나눈 인연, 사랑이 다시 맺다. CNN, BBC, 한국의 모든 방송사가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고 수백만 명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기념식장에서 톰과 데이비드는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특별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장례는 기립박수로 가득했습니다. 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이 아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살아있기를, 행복하기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데이비드도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목걸이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사랑받았다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의 주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신 당신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 하지만 그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기억, 그리고 희망. 그날 세상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가족이 된 두 사람. 재회 이후 톰과 데이비드는 헤어지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톰은 2달간 그곳에 머물렀다. 저녁 식탁은 늘 따뜻했다. 데이비드의 가족들은 톰을 할아버지처럼 대했다. 손자는 톰의 무릎에 앉아 전쟁 이야기를 들었고 딸은
톰이 좋아하는 애플파이를 구워주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둘만 남았다. 벽난로 불이 타닥거렸다. 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데이비드, 나는 평생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어. 널 그곳에 두고 떠난 걸. 매일 밤 악몽을 꿨지. 내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목소리가 떨렸다. 80년을 살아온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몰랐어. 내가 전쟁에 왔던 이유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60년이 지나서야 알았어. 내 인생의 의미를. 데이비드도 눈물을 흘렸다. 그는 톰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은 절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제게 삶을 주셨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그 폐허에서 죽었을 거예요. 굶주림에 추위에 하지만 당신이 오셨고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데이비드는 목에 걸린 고리를 만졌다. 이게 있었기에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있었기에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사랑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 모든 어두운 날들 속에서도 두 사람은 말없이 껴안았다. 벽난로 불만이 그들을 비췄다. 함께 떠난 한국 방문. 2012년 가을, 두 사람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60년 만에 톰이 다시 밟는 한국 땅. 데이비드에게는 70년 만에 귀환이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게 정말 그 나라야? 내가 봤던 폐허가? 눈앞에 펼쳐진 것은 최첨단 도시였다. 고층 빌딩, 깨끗한 거리, 웃으며 걷는 사람들. 톰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헛되이 싸우지 않았구나. 한국 정부는 두 사람을 위해 특별 일정을 마련했다. 전쟁 기념관 방문, 참전비 헌화, 그리고 한 전쟁 고아원.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 60년 전 데이비드가 있었던 바로 그 보호소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곳이었다. 이제는 현대적인 건물이지만 여전히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 북한에서 탈출한 아이들이 살고 있었다. 톰과 데이비드는 고아원을 찾아갔다. 그리고 거액을 기부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의 인쇄 전액이었다. 우리가 받은 기적을 다른 아이들도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두 노인을 에워쌌다. 톰은 한 어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아이의 눈에서 60년 전 데이비드를 보았다.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데이비드는 고아원 직원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어요. 저처럼. 현충원 앞에서.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국립서울 현충원을 찾았다. 한국 전쟁 전사자들이 잠든 곳. 유엔군 묘지에는 톰의 전우들도 묻혀 있었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단풍잎이 조용히 떨어졌다. 톰과 데이비드는 묘비들 앞에서 묵념했다. 톰이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다. 친구들, 나 여기 또 왔어.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킨 아이가 함께 왔어. 너희들이 지키려 했던 사람이 여기 있어. 그리고 그는 행복하게 살았어. 목소리가 메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데이비드도 무릎을 꿇었다. 그는 묘비 하나하나에 절을 했다. 한국식 큰 절이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제 나라를 지켜주셔서. 두 사람은 일어나 손을 잡았다.
백발의 노인 2명. 하나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하나는 전쟁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였다. 고요한 현충원,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두 노인의 조용한 호흡.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2015년 톰 해리스는 82세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임종을 지킨 것은 데이비드였다. 톰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고마웠어.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줘서. 데이비드는 톰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했다. 이분은 제 은인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톰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의 일부는 한국현충원 유엔군 묘지에 안장되었다. 데이비드는 매년 그곳을 찾는다. 데이비드는 지금도 고아원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손자도 함께한다. 대를 이어 이어지는 사랑. 2023년 그들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시청했고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당신도 잊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찾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비지도사 경비반장 티처 윤이었습니다. 인생의 감동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Remember, love never forgets. 이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참전 용사에게 감사를,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